여러분들께서 왜 헷갈려 하시냐면 이 기본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을 무시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본만 알면 절대 지표는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 달 내내 모든 지표 완벽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 해선의 정답은 성견 선생. 퓨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특집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표 교육 할 겁니다. 여러분, 지표 교육.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실 때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지표입니다.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표가 오르는 지표인지 내리는 지표인지에서부터 이 지표의 뜻은 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표 교육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표 교육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시면 지표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지표 여러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표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발표가 났을 때 경기가 좋은 건지 경기가 나쁜 건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지표요 끝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면 입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지표들은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도 지표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모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 지표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선정하는 지표들은 investing.com 기준으로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가 뭐죠? 가장 중요한 난이도를 가진 지표들이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별 1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요걸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추려드리는 지표들과 플러스 알파짜리 이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한 달 내내 다른 지표들은 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시고 집중적으로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단위로 일단은 가볼까요? 월 단위로 가면 매달 첫째 주에는요 노동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매달 첫 번째 위크는 뭡니까? 노동지표 위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노동지표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미국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 ADT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세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네 번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농지표라고 부르죠. 자, 다섯 번째, 실업률이 있습니다. 노동지표는 이 5개만 하시면 노동지표에 관해서는 100% 지표 스터디를 하신 거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는요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원합니다. 이게 구인이죠. 사람을 구한다. 자, 개인이요, 내가 일할 직장을 원합니다. 구직을 한다라고 하죠. 현재 구인 및 구직자의 비율을 조사 보고하는 거고요. 최근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구인 구직 시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7대 1입니다. 뜬금없이 뭐냐고요? 구인이 구직보다 현재 미국은 더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지표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지표와 연결된 이론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석 가능합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판명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거기에서도 뭐예요? 미국 경제, 미국 노동시장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 구인이 구직보다 높으면 뭡니까? 임금이 높아집니다. 임금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거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1년 이상 9번이나 금리 인상을 미국은 단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구인 구직이 부동화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지수는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갈까요? 지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경기가 좋은 건지 경기가 나쁜 건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변수 처리하셔라.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구인이직 보고서 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추정치와 예측치보다 지표가 좋게 나왔다,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할 때 뭐예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 두 가지만 판단하셔라. 추정치보다 올랐어요. 예측치보다 구인이직 보고서가 올랐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꽈서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게 답이에요. 구인은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합니까? 나쁠 때 합니까? 좋을 때 하죠. 기업이 경기가 나쁜데 사람을 뽑나요? 해고를 하죠.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구인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S&P나 나스닥의 지수가 오른다라는 거고, 구인이 예측치보다 낮으면요 어떻게 돼요? 지수가 내린다라는 거. 자, 여러분 끝이에요. 모든 지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좋으면 S&P 나스닥 지수가 오를 거고요.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내립니다. 경기 사이클에서 현재는 뭡니까? 금리 인상 시기이고 노동시장이 깨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하여튼 뭡니까? 나머지는 다 변수 처리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만 판단하셔서 지수의 오름과 내림을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이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하단 링크에 보이시는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제 무료 방송 보시고 공개 방송 보시면서 같이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라고, 이것만. 다음 ADT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비농을 먼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노동시장의 정말 중요한 지표. 비농, 실업률, 뒤에 볼 GDP. 이렇게 세 개를 제가 3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지표 3대장. 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는 뭐냐면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 농업 부분이 아닌 곳의 고용 지수예요. 약자로 비농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농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이에요. 고용 지표로서 가장 강력한 일자리 창출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센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치보다 올랐어요. 그리고 예측치보다 내렸습니다. 농업 부분이 아닌 곳의 고용 지표예요. 고용이 예측치보다 잘 나왔다는 건 뭡니까? 뭐만 생각하셔라?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만 생각하셔라. 자, 고용이 좋아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기가 좋은 겁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지수,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고용이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끝입니다. 헷갈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왜 헷갈려 하시냐면 이 기본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을 무시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본만 알면 절대 지표는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변수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DP 비농은 비농인데 방금 전에 공부한 비농인데 뭐예요? ADP 회사에서 발표한 비농입니다. 그냥 비농은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 ADP 비농은 뭐예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헤드라인 비농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무조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발표를 하거든요. 한 이틀 전에. 그래서 뭡니까? 정부 데이터의 예측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DP 비농 예측치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잘 된다라는 거죠. 지수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예요. 예측치보다 낮아요. 그러면 지수 어떻게 돼요? 고용이 안 좋은 거니까 내리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다 100% 이거 적용시키시면 돼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겠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하면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입니다. 청구를 몇 건이나 했는지. 이제 직장 다니시면 요즘에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고용보험센터 가셔가지고 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겁니다. 실업급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는 건 뭡니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기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지수 어떻게 되겠어요? 내립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업을 한 사람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실업을 한 사람이 줄었다라는 건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 PD님 이해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쉽죠? 실업률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실업률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죠? 현재 미국은요, 참고로 1950년대 이후로 역대 최저치예요. 거의 완전 고용의 수준이다. 자,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업률이 높은 거,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죠. 자, 우리 PD님,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쉽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물가지표와 판매지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굉장히 핫한 우리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되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대장급이죠, 사실 요즘에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물가예요. 소비자의 시각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을 하는 거고, 현재 지표 중에 뭡니까? 가장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농이나 실업률 같은 GDP 이런 지표들이 제가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CPI가 사실은 대장급이다. 근데 이 CPI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은요, 경제 발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에서 물가에 관한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고 현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자, 물가가 올랐어요.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다. 그럼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좋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 분석을 모르고 물가가 막연히 오르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신 뭡니까? 경기 나쁘다, 지수 내려간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드시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가는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기에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경기가 나쁜 겁니다. 지수는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본 거고 생산자는 뭡니까?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소비자든 생산자든 물가지수잖아요. 그럼 뭡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경기 좋은 거다, 지수 오른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리면 경기 안 좋다, 지수 내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도매, 소매가 있죠. 소매는 편의점. 요즘에는 뭐 개인 슈퍼들이 없어졌으니까. 도매점은 뭡니까? 이마트라고 해보죠. 마지막에서 우리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게 뭐예요? 소매. 소매 판매 지표가 오른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물건을 많이 살까요? 경기가 안 좋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많이 삽니까? 땡. 언제 많이 사요? 소비자들이 돈이 많을 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측치보다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다. 지수는 뭐예요? 오른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측치보다 내린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 안 좋다. 지수 내린다. 끝. 뭐만 생각하셔라?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변수 처리하셔라. 그 변수 처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판매 지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 달 내내 모든 지표 완벽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강세를 일단은 판매하는데 주택 판매 지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잠정 주택 매매. 기존 주택 판매는 뭐예요? 기존 주거용 건물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신규 주택 판매는 뭡니까? 그냥 신규예요. 자, 잠정 주택 매매. 요거에 관해서만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 입금을 안 한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거래 마감을 앞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잔금 입금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표 해석은 뭐예요? 똑같다. 예측치보다 높다. 주택을 언제 구입하십니까? 돈이 있을 때 구입하죠. 많이 판매하고 많이 구매할 거 아니에요. 이게 높아요. 그럼 뭐예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좋다. 지수는 뭐예요? 오른다. 예측치보다 하회한다. 뭡니까? 경기 안 좋다. 지수는 뭐예요? 내린다. 주택 판매 지표 끝. 다섯 번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CPI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이쪽으로 간 거지만 원래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지표. 페드가 물가를 볼 때 최우선적으로 보는 지표는 PC입니다. 똑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근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에서도 제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PC는 뭐예요? 전 지역의 소비를 나타내는 거고 CPI는 뭡니까? 도시 지역이에요. 구속 묘소별 비중은 광입니다. 다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협입니다. 500개입니다. 500개. 품목 변경 주기도 여기는 분기인데요. 이거는 2년입니다. 2년. 그렇기 때문에 PC가 지금 더 크고 중요하죠. 근데 CPI가 왜 지금 조금 더 각광을 받느냐? 이게 9.1%까지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PC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오른다. 그럼 경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물가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경제. PC가 낮아졌다, 경기 나쁘다, 지수 하락한다. 끝. 다음,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입니다. ISM은 뭐냐면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입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M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조업 분야에 있는 구매 관리와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조업 요즘에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공장의 구매 관리 담당자라고 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경기가 나쁘면 우리 많이 물건 안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조 구매자 지수가 오르면 뭐예요? 경기가 좋다는 거. 그럼 뭐예요? 지수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 그럼 뭡니까? 경기 안 좋다? 지수 내린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것도 있고요, 뉴욕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들으셨으면 감이 좀 오시죠. 제조업 분야에 굉장히 이제 선두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조업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수치를 일단 0으로 기준합니다. 이거는 0으로 기준. 필라델피아에 있는 250개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습니까? 제조업 분야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그럼 지수는 뭐예요? 오르는 겁니다. 제조업 요즘에 별로 안 좋네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지수는 어떻게입니까? 내리는 겁니다. 대신 한 가지 0을 기준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만 딱딱 아시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 보겠습니다. 내구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예요. 대신 비쌉니다.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비싸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냉장고, 컴퓨터.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근원 내구재 수주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내구재들을 많이 산다. 근데 내구재들이 뭐예요? 비싸죠. 경기가 좋은 거지. 그럼 지수는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예요. 내구재가 많이 안 팔린다, 많이 안 산다. 그럼 뭐예요? 경기 안 좋은 거고 지수 내리는 겁니다. 끝이에요.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한 10번 하는 것 같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만 판단하셔라. 그럼 끝이다. 자, 6번째 GDP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 총생산. 제가 지표 3대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농, 실업률, GDP. 고전적인 지표 3대장. 자, GDP. 한 나라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입니다. 이 나라가 부자인지 가난한 나라인지를 수치화시킨 게 뭐예요? GDP. 우리나라 지금 10위권 내로 들어왔죠? GDP. GDP가 올랐다. 경기가 뭐예요? 좋다.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다. GDP가 내렸다. 경기 안 좋다. 지수 내린다. 끝. 건축 승인 건수 마지막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경기가 좋으면 내가 빌딩을 짓겠습니다,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많이 하겠죠.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건축 승인 건수가 높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해요? 오른다. 건축 승인 건수가 낮은 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 지수는 내린다. 끝.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해외 선물에서 보셔야 되는 지표고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지표가 굉장히 헷갈리시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를 반복해 보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경기가 좋은지 경기가 나쁜 건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변수 처리하셔라. 이해되시죠? 지표는 제가 이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끝까지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지표는요 아주 쉽습니다. 완전 100% 전복이십니다. 지표 더 이상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더 추가적인 사항 그리고 변수에 관한 것들은 아래 카카오톡방 링크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기만 했던 지표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